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북덕바입니다. 22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가계 신용 잔액, 그러니까 전체 가계 빚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실질적인 가계 부채일 수 있죠. 빼고 달고 할 필요 없는 통으로 부채 규모를 짐작할 수 있으니까요. 거의 1862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전 분기보다 9조 가까이 늘어난 규모라 말할 수 있겠죠. 이 정도면 거의 빛의 속도로 빚이 늘어난 결과인데요.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지난해까지는 딜레버리징, 부채 탕감을 나름 해왔었습니다. 4조 가까이 줄어들고 그 다음 분기에서도 14조 정도가 줄어들었었죠. 나름 성실하게 부채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었습니다. 금리가 당시에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오르고 있었고, 이러니 대출 받아서 무리하게 집을 살 수요가 얼어붙었던 거죠. 당연히 빚을 내기보다는 빚을 갚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전개가 된 건데, 올해 들어서 대출 규제가 많이 풀리게 됐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 없고 DSR 규제도 받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출 창구에 불이 붙기 시작했고요. 가뜩이나 시중은행도 금리를 파격으로 3%대까지 내리기 시작하면서 거의 대출 폭발 현상이 일어났었죠. 동시에 이제 집값 더 이상 내리지 않겠지, 바닥을 쳤으니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장밋빛 전망이 한몫 거들면서 주택시장의 기대 심리를 엄청나게 키웠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딜레버리징 분위기는 다시 슬슬 기어 들어가고, 레버리징,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출을 땡겨서 집을 사야겠다는 분위기가 지금 서울 청약이라는 풍선에 엄청난 바람을 집어넣고 있는 중입니다. 경쟁률만 보더라도 거의 터질 기세 아닙니까? 아마 금리 인상이라는 바늘로 콕 찔러버리면 바로 터질 수 있을 만큼 과열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가계 신용 잔액 중에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거의 비정상적인 파일을 차지하면서 역대 최대 수준으로 1031조까지 증가하게 됐습니다. 월별 은행 가계부채 증감을 보면 거의 두세 계단을 뛰어넘는 수준이죠.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6월, 7월에 한 방에 부채 수준을 훌쩍 키우고 있습니다. 7월에만 거의 6조 원이 증가하는 빚폭탄 추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프만 보더라도 서늘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찍턴이라고 해야 하나요? 저점을 찍자마자 바로 턴을 해서 고점으로 올라가는 수준이 무슨 인공위성 발사대 같은 모습을 보이죠. 거의 수직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한 방에 골로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드는 건 저만 아니겠죠. 이걸 반증이라도 하듯이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년 연속 3.5%로 동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후에 금리 인하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많은데 정말 오판이라 말할 수 있죠. 지금 어떻게 해서든 초반에 언급해드린 대로 가계부채 위험도가 어느 때보다도 커진 상황에서 금리를 그냥 눌러놓고 있는 상황이죠. 잔뜩 흔들어버린 콜라병, 아무 생각 없이 땄다가는 그냥 온 사방 분수가 터져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금리를 눌러놓지 않으면 바로 여기저기 사방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위기감 때문에 겨우겨우 땜질식 처방을 내린 건데, 이걸 이후 금리 인하로 보고 부채를 더욱 늘리겠다는 생각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기준금리 상관없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은행채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반기를 거쳐서 연말이 되면 7%대는 거뜬히 돌파를 할 것 같고요. 지금 시중은행 금리를 보면 확실히 180도 바뀐 분위기 보여주고 있죠. 상단은 거의 6% 초중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은행채 금리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 금리도 들썩이고 있어서 연내 금리 상단이 충분히 7% 선을 넘어서 8%까지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최저금리 수혜 상품인 디딤돌, 버팀목 대출도 일제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정책적인 저금리 상품인데 오르고 있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경고장을 내놨죠. 더 이상 1, 2% 저금리 시대를 꿈꾸지 마라. 본인이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라고 말한 건, 이젠 그렇게 좋았던 저금리 시대 다시는 오기 힘들다는 것.
이후 지금 금리 동결 수준에서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내비치고 있다는 거죠. 총재가 금리 동결을 부동산 투자의 적격인 금리 인하 신호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경고장을 던지고 있는 건데, 다시 끌어오르고 있는 영끌 분위기가 지금 바닥에 쫙 깔려있는 가계부채라는 파일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말이죠. 지금 집값이 다시 반등한다는 이상한 로망이 마치 실현이 된 것처럼 사방에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이거 착시 효과죠. 당장 전셋값이 낮은 수준에서 누가 뭐 투자를 하려 들겠습니까? 갭 투자 수요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전세가 다시 올라간다 하지만 이건 뭐 저점 기준에서 살짝 변동 추세를 보이는 거지 반등은 아니죠. 이렇게 전세 시장에서조차도 투자 수요가 없어지고 있는 판에 이렇게 부실한 모래성 같은 기초 위에서 집값이 어떻게 다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부동산 정책 중 제일 아쉬운 부분은 저렴한 공급이죠. 민간 분양 단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 반면 정책적인 저렴한 공급이 전무해서 사람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매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기 수요는 폭발 직전인데 이 수요를 해소해 줄 만한 마땅한 공급 해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집값이 기대 심리라는 기반 위에서 다시 올라설 수 있겠습니까? 거의 뭐 분노에 가까운 집값에 대한 반감,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비정상적인 집값 추이는 떨어져야 한다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보도들은 상당히 지엽적인 해석에 그치고 만다는 거죠. 아마 하반기는 2022년에 경험했던 집값 폭락의 양상보다 더 급격한 모습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세가 약세 현상은 강남을 중심으로 회복된다는 일부 시그널이 있어 보이지만 만기가 도래하는 역전세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은 게 폭탄이죠. 5만 건이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깡통 전세 만기 도래건은 1만 건 이상이라는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일부 전세가가 아무리 반등장을 끌고 간다 해도 전체적인 전세가 분위기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돈이 돌지 않아서 그냥 집이 날아갈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물량이 잔뜩 깔려 있다는 얘기죠. 이를 위해서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풀었지만 이 액수로 충족하지 못할 집주인들이 수두룩 빽빽하다는 거죠.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영향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당장 전세가 필요한 임차인보다 세를 놔야 하는 임대인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세가 출혈 경쟁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요. 다시 전세가는 영락없이 하락세로 돌아서게 될 겁니다.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지금 뭐 전세가가 13억 수준인데 최고가 23억에서 무려 10억이 내려앉은 시세 보이고 있죠. 이거 전세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가격에 전세 계약한 집주인은 그냥 폭망하는 거죠. 가뜩이나 대출 풀로 땡겨서 집을 샀다면 그냥 개인 디폴트로 가는 겁니다. 집 경매로 넘어가 개인은 부채 감당을 뭐 하지 못하고 그냥 빚더미에 깔려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한국 부동산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칫 발을 잘못 내디뎠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서울 청약은 그냥 불가마야 쩔쩔 끓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그냥 한 달에 1억씩 날아다니고, 근데 오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서울 분양가 엄청 세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약간 아리까리하게 나왔어요. 바로 개봉 5구역 호반 서밋. 아파트 규모가 작습니다. 총 317세대, 일반 분양이 190세대. 평형은 다양한 편이고요. 4구에서 114제곱까지. 공급은 특공 80세대, 일반 공급 110세대 정도 되네요. 분양가는 5구제곱이 7억 7천선, 84제곱 9억 9천선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비싼 가격대죠. 그러나 최근에 나온 서울 분양가에 비해서는 뭐 그럭저럭으로 보입니다. 주변 시세를 보시면 개봉 푸르지오 고점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분양가 9억 9천 수준보다 낮은 8억 3천 선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거 하반기에 집값이 더 떨어질 건데 이 분양가로 들어가기에 어정쩡하다는 얘기고요. 확장비도 높은 편입니다. 1,500에서 3,500까지 나왔고요. 신발장, 파우더장까지 옵션으로 들어가네요. 입지는 오류동역이 근처에 있고요. 일단 뭐 소규모 단지, 초역세권 아니고 주변 시세가 낮은 부분, 그리고 후분양이라는 점이 상당히 걸리적거리는 부분이죠. 전매 제한은 없겠습니다. 그래도 완판이 될 건 서울 청약 불패가 지금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특공은 9월 4일, 1순위 9월 5일, 당첨자 발표는 9월 13일이 되겠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갈수록 늘어가는 가계부채 비율이 향후 금리 인상과 맞물리게 되면 그냥 집값 추세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겁니다. 리스크가 큰 요즘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